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4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겁이 많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재명이 겁이 많아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별의별 수법을 다 쓴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회장과 통화한 거, 이것도 이화영을 통해서 겨우 통화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재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모든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이요. 자신의 재판 혹시라도 재개될까봐 지금 벌벌 떨면서 한밤중에 SNS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이는 사법부 이대로 송영길도 무죄를 하고 좌파들은 무죄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나의 재판은 모두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이 굳이 SNS를 통해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네 만에 재판을 해야 되네 만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요, 한밤중에 큰일이나 난 것처럼 자신에 대한 재판 얘기를 써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 이재명은 재판 재개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재판이 재개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았나 싶은 게요. 지난 12일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해가지고 무려 87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같이 이름을 올리면서 지금 릴레이 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요, 1인 시위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맞불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왜 이렇게 재판 재개 그리고 공소 취소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것은요, 분명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재판 재개를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그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이재명에 대한 재판 그거 끝나고 그리고 다시 대통령 선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지금 이 시점에 마음을 먹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아마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요. 재판 소원 그리고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도 나와서 설명해라. 국회 와서 설명해봐라. 내가 한번 상대해줄게. 라는 식으로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고 사법부를 무시하고 사법부를 지금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끝나면 그대로 명예롭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좌파들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것을 대선 과정에서 조작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특검까지 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감옥에 넣을 겁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유야무야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신의 인생도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끝내서 재판이 시작이 돼서 유죄가 나온다 해서 대선이 다시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드디어 날라갔구나. 다시 이제 대선 준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내란이 되고 이러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온 국민이 지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재판을 재개해서 대선을 치르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게 지금 정리하고 있고 이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단단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청래가 이재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정청래가요. 이재명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정동영이 대선 주자일 때 이재명은 저 밑에서 가방 못 지나던 그런 놈인데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정청래가 이재명과의 그 오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이 친명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청래는 오히려 당황하지 않고 저는 친청입니다 하면서 이중적인 의미를 드러냈죠. 내가 정청래일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청와대다. 이재명 너 까불지 마라. 오히려 이렇게 훈수 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청래가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잽을 날리고 있죠.
검찰 수사권, 검찰 수사보안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가 하자는 입법 하나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 해주니까 이재명이 국회를 향해가지고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게다가 이재명에 대한 재판중지법 그거 본회의에 올라가기만 하면 통과만 되면 이재명은 날개를 달 수 있는데 청총회가 그거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밖에서 스피커인 김어준도 어떻게 하고 있죠? 이제는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죠. 이번에 문제가 됐던 특검 전주철 변호사 그러니까 정청래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을 추천했을 때 왜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제대로 못했느냐? 오히려 김어준이 청와대를 공격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편을 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의 대부분도 이 범죄자가 이재명이 돼가지고 국가를 제대로 이끌고 있는 건지 망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을 날린다 한들 그것이 무슨 큰 사회에 혼란이 오겠습니까? 오히려 잘됐다 박수를 치고 조희대 대법원장 멋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요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지금 돈봉투 사건에 이번에 송영길이 돈봉투 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는데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거 이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는 또다시 한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 중에서 대법관 증언법이나 헌법소원법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신이 직접 나선다 한들 지금 여당에서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느냐? 오히려 추미애가 당신 나오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서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장 재판 제기를 하면 그야말로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 안에 있는 소수의 좌파 판사들까지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좌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공평한 사회.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재판도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봉에 선다면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것이고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한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도 배신당하고요. 나중에 민주당으로부터도 배신당하고 그 누구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동정하지 않을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양쪽에서 버려지는 카드로 쓰일 겁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재판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감옥에 갈 겁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 국정조사 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의 결규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재판을 재개하는 겁니다. 이걸 알면서도 지금 눈을 감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들로부터라도 응원 받으려면 지금 재판 재개해야 된다는 거죠. 민주당 내부에서 분위기가 이상하다. 재판이 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공소 취소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 하면서 말하는 저도 두려운 게 없다. 그리고 싸울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 평생 법관에서 누구 위에서 이렇게 재판봉 두드리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 뭐가 두렵다는 겁니까? 정말 명예롭게 퇴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희대 지금 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넘어가는데 그렇게 웃어 넘겼다가 마지막에 안 좋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끝까지 응원해서 재판을 재개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명의 트위터 놀이, X놀이 진짜 이재명이란 사람은요. 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이 한국이라는 것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전 세계에서의 위치, 그리고 지금 세계가 발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요, 완전히 우파 정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생생하게 승리를 거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자, 미국과의 경제 문제,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자. 앞으로 우리 더 열심히 일하자. 매일매일 일하자. 이런
정치 선전으로 이 일본에서는 그것이 먹혀가지고 이번에 살아났습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번 다시 일해보자. 그런데 이재명은 뭡니까? 일하지 말자. 일하지 말자. 일하면 뭐하냐. 국민들이 돈 많이 벌면 뭐하냐. 기본소득 줄 건데. 그리고 재벌 때려잡자. 재벌 기업 총수들 내가 필요할 때만 오지만 때려잡자. 뭐 이거 아닙니까? 이런 수준 미달의 이 이재명. AI가 막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이 하는 일은 뭡니까? 코작 해가지고 검찰이 증거 조작했네 뭐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다주택자 때려잡자, 1주택자 때려잡자, 이번에 임대사업자 때려잡자. 그래서 국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도 1주택이라고 하지만은 거기 지금 안 살고 청와대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주택 너부터 팔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재명이 이거에 욱해가지고요. 또 뭐라고 썼느냐? 나는 1주택이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그래서 나를 자주택자로 취급하지 말고 너 팔면 나도 팔게 라는 얘기도 하지 마라. 이런 궤변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집안에 이유가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자, 1주택자지만 남의 집에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오늘은 내 집에서 살고 내일은 저쪽 집에서 살고 그리고 좀 저쪽이 더 좋아 보니까 이렇게 살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이란 거는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의 학교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뭐 부모님 모시는 문제,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할 수 없이 내 집을 내놓고 다른 데로 옮겨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일. 이재명만 일하면서 직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집에 거주 못한다. 이재명만 예외입니까? 국민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여기에 대고 나를 비판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이런 자체가 이재명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댓글도요. 댓글도 청와대에 온 가족이 산다는데 그거는 1주택은 비주거 아니냐. 본인이 청와대에 살고 있으니 본인 주택은 팔아야지. 1가구 2주택 청와대를 팔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모두 국민 생각이다. 진짜 이렇게 댓글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이런 궤변 그리고 이런 수준이 지금 대통령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불법 탄핵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한덕수 국무총리는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했죠. 홍장원 메모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인정을 했죠. 불법 탄핵입니다. 자, 탄핵에 동조한 사람 누굽니까? 한동훈 게 아닙니까? 한동훈만 없었더라면 계엄이 잘못됐다. 계엄을 왜 했느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마저도 탄핵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 그건 정치적으로 분명히 이재명한테 이 정권을 넘겨주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손잡은 사람 누굽니까? 그게 바로 한동훈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계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계는 여당 이재명과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장동혁 대표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장동혁 대표 목숨을 걸고 단식해서 특검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자, 그 특검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천뇌물특검 그리고 이 통일교 특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계가 뭐라고 이야기나 하던가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TF를 만들어야지 지금 이 무도한 여당 이재명 정권을 그나마 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만 공격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주변에. 당내 한동훈계 그리고 TK 중진들 심지어 조중동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질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배현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입니다. 자, 이를 두고 한동훈계는 또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공천권을 뺏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라는 하수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수의 말이죠. 자, 배현진이 왜 당원권 1년을 정지받았느냐? 이 배현진이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무엇을 했느냐? 댓글로 싸움을 했습니다. 이 댓글로 싸움을 하는데 이 댓글에 대해서 저는 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여기서 이제 댓글에 대답을 하는 의원들도 있더군요. 근데 그 배현진이 내 페북에 와서 반말 큰 소리 하네 하면서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하면서 이
자녀의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녀의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사진 올려놨는데 2주 전에 그 2주 전에 배현진이라는 사람이 사이버 괴롭힘을 처벌하자는 법안을 냈습니다.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서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형법보다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이나 복수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해서 불특정 다수의 전화나 문자, 협박, 괴롭힘을 유도하는 범죄, 이것을 막기 위해서 형법보다 더 가중시키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긴 사람의 사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 그 자녀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댓글을 남긴 사람, 그 사람이 잘못을 했지언정 그 사람의 자녀를 이렇게 박제해가지고 이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 잘한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국회의원의 윤리입니까? 도덕입니까? 이거는 자신이 만들어놓은 법도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당원권 정지 중징계 1년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이 미성년자 사진을 공개한 것, 사이버 괴롭힘, 그리고 아동에 대한 학대, 이것 때문에 당원권 정지 1년 받은 겁니다. 지금 한동훈계가 주장하듯이 무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천박한 김건희니 장사치니 이런 표현을 쓴 거, 이거는요 그냥 경고만 했습니다. 이거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 단식하면서 먹지 못하고 죽으면 얻을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단식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는요 징계 사유가 부족하다고 해서 징계하지 않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자, 한동훈 걔가 지금 주장하듯이 장동혁 대표를 비판해서 이 배현진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배현진 본인이 사이버 괴롭힘 하지 말자고 법안까지 발의해 놓고는 미성년 아동 사진을 정치적 논쟁에 끌어들여가지고 그 페이스북에 사진을 공개하면서 네 자식 얼굴 이렇게 나오는 거 좋냐 하면서 거기다 대해서 아동학대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도 아니고요. 이거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를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한동훈계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떳떳하니까 싸워보겠다? 누구랑 뭘 싸우겠다는 겁니까? 김무성이랑 똑같아요. 김무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극우랑 싸우겠다. 그래서 김무성이 어떻게 됐어요? 지긋지긋한 김무성이 됐어요.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계는 욕심은 많아가지고 지금 서울시당에서 정지를 받으니까 지방선거 공천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공천권 없어졌다고 지금 난리 울고 불고 떼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당이 되겠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중앙정치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정원호한테도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은요, 오히려 오세훈을 빼고 새로운 인물로 서울시장을 내보내서 서울시를 지금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강버스 10대 더 늘린다고 하더군요. 한강버스 10대 더 늘릴 때입니까? 오세훈이가 재건축해주지 않은 이런 단지들한테 재건축해주겠다고 지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지율 빡빡 올라가죠.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한동훈을 쳐내서 안 되는 애, 무슨 배현진 관련한 애,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나가서 그 이준석이랑 해라 했더니 또 나가지도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실은 국민의힘에서 다 따먹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떻게든 이겨가지고 거기서 당권 차지해서 그냥 속된 말로 빼찐놀이나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입니까?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국민의힘이 제발 이재명을 이겨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되찾고 정상으로 만들고 자유민주주의, 이 시장경제주의로 제발 나아갈 수 있게, 국민들이 경쟁할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마음속으로부터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한낱 정치권 이 권력놀이나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등 돌리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과 정청래도 이렇게 집안 내부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부 싸움하는 건 뭐라고 했죠? 필패다. 그러니까 국민의힘한테는 기회다. 기회니까 한동훈계는 정리하고, 그리고 민주당을, 그리고 이재명을 그렇게 공격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저도 어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경찰 조사 가니까요, 무시무시하더군요.
그런데 쫄지 않고 하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저도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구독 버튼이 여러분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